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한 4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는 다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힘들었어요? 어떤 게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약간 현실적이라는 게 중간에 교수님들 일정이 바뀌어버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느꼈던 게 이게 한번 꼬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듬이 깨졌는데 뭐 저희가 간단히 아무튼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과제하고 상관없는 피들 과제하면서 어렸던 게 어떤 거는 확실히 앞에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부분이긴 한데 직접 만들어보려고 나오죠. 사실 제일 좋았어요. 아까 제가 다른 팀들보다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제일 잘했던 팀은 사실 아까 화장품 했던 팀? 그 팀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이 저기 패션쇼가 되긴 했죠.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과제 의도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생성형 AI가 뭔지 혹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 그 우리의 미래 모습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저하고 함께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좀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생성형 AI 여러분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지만 10년, 15년 뒤에는 이게 너무 이제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개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엄청 핫하게 떠오르는 기술이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이야기 사실 이제는 너무나 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장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주도니까 강규를 판다고 하면 시장에서 팔 거예요. 다른 분들 내가 사실 스마트 스토어 이게 좀 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생각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게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도 이제 와닿고 필수로 약간 생성형 AI 사실 생성형 빼고 이제 AI 이게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생성형 AI가 그 전에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한 이유는 진짜 다 챗GPT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챗GPT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저희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챗GPT의 가입자 수가 상당히 빨리 증가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이제 기사를 많이 오는 스크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하게 100만 명을 달성한 이제 서비스들인데 아래부터 보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넷플릭스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페이스북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안 쓰실 거고 인스타그램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도 2.5개월 걸렸는데 챗GPT는 나오자마자 5일 만에 이제 100만 명이 달성한 서비스인 거예요. 그만큼 기술의 파급력도 되게 컸고 대중의 관심도도 높았고 미디어의 관심도도 높았던 서비스가 챗GPT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여기 그런 이야기를 기사 보면 이제 챗GPT는 이제 1980년대 등 이후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이폰 이후로 되게
훌륭한 발견이라고 20세기 이후에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IT 이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챗GPT가 엄청나게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근데 뭐 이미 사실 답은 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지금 챗GPT만 해도 3.5가 처음에 나왔고 뒤에 이제 버전별로 나오는데 4.0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가지고 4.5, 5.0 이렇게 개발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챗GPT가 나올수록 그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못할 것 같다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한 가지 예시로는 뭐 미국의 변호사 시험, 뭐 미국 의사 시험 챗GPT가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이야기 듣고 처음에 이제 이 생각 들었죠.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아까도 조가 이야기했지만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일 때 그럼 개발자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또 생각해 보면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실 이 AI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알파고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도 덮고 그때도 한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도 한참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뭐 화가나 뭐 이렇게 작가 우리가 이제 뭐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은 대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그 사라질 직업들 해가지고 뭐 전화 상담원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응대하는 직업들, 뭐 패션 아니면 이제 뭐 그 상담사 같은 부류의 직업들은 쉽게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뭐 5, 6년 만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해도 안 사라질 거라고 했던 그런 직업들이 이 생성형 AI 기술이 나오니까 또 곧 사라진 직업의 리스트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되게 무서워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식당이나 뭐 가보면은 사실 그 종업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앞에서 주문받는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뭐지?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아니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기계가 다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곳들은 이제 무인으로 완전히 다 돌리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아예 이제 기계가 배달 서빙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큼 점점 더 기계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알았겠고 실제 삶에서 다가올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개념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면서 알았겠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다 조사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한 분 누구 뭐 차이가 뭔지 이야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잘 누구지? 그 신소 가문대 네네 생각이 나. 네. 여러분 다 조사했잖아요. 자료조사 막 이렇게 막 하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궁금해서. 틀려도 괜찮죠? 아 네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틀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러닝은 학습시키는 거 위주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해할 때. 그리고 생성형 AI는 학습된 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AI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사실 저는 생성형 AI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가지고 개념을 비교하거나 그런 것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아,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심으로 다른 분들은 또 혹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네. 약간 또 제 머릿속에 있는 렉처 같은 거라서 이쪽으로 머신러닝은 그 약간 하나 일련의 과정을 시도해보는 것 같은데 이 딥러닝은 이런 그 신경문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수많이 존재하면서 우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배우는 내용 그게 아닌가. 아, 네. 맞아요. 네, 잘 사실 여러분들 조사하시면서도 이 개념이 확실히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다 퉁쳐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말했듯이 AI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 AI의 핵심은 실제 영화 AI도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그 영화 AI 좀 10년 된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뇌하고 똑같은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학문 그런 기술을 그냥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더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가지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의 좀 큰 차이는 뭐냐면 머신러닝은 사실 좀 더 오래된 소설을 말하면은 머신러닝이 먼저 나왔고 머신러닝의 하나의 부분이 딥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학문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딥러닝은 그 방법 중에서도 아까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우리의 뇌가 동작하는 거 비슷하게 그래서 딥러닝 뜻이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의 인경 신공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들이 적대적 생성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생성형 AI 이거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그냥 포함하게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있고 머신러닝 안에서 딥러닝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말로만 많이 봤었고 글로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아주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동작 방식. 근데 이거 이해하면 사실 이래서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제가 신문기사에서 가져온 예시긴 한데 보통 이 딥러닝이 이제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그런 게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어제 엊그저께 수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수능 끝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점수에 맞는 어떤 학과를 고르면 좋을 것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집값 관련된 건데 평수에 따라서 이런 집값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직방 같은 데 가도 이런 데이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로 이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평수하고 집값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평수에 따라서 집값이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집 평수가 넓을수록 집값이 높아지겠다. 약간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죠. 그냥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모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평수가 더 커지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어떻게 예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 누를 때마다 집값도 올랐으니까. 아니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 주어진 데이터. 패턴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 네, 그렇죠.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그냥 수학이에요. 이렇게 뭐 y는 ax 플러스 b 꼴에 그런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가 이 데이터를 제일 잘 근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과거에 우리가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공식이 세상에서 되게 잘 맞아떨어지기도 했었고 막 보면은 물리학 같은데 수업 여러분 약간 문과가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그 물리학 법칙들 같은 거 보면은 다 자연 현상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 현상을 보고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떨어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되게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뭐 아주 한 가지 흔한 예로 뉴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중력의 법칙이 우리나라 이 모든 지구 곳에서 다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중력을 이용한 약간 엄청난 발명품이 인공위성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 계속 지구 주위를 돌아가면서.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이런 데 그러니까 뭐 항상 공식이 있을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무슨 만능의 식 같은 게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딥러닝이 생각하는 방식은 좀 약간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좀 직관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런 공식이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a하고 b를 찾는 게 아니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선부터 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근선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되게 작아질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일 근사한 값, 정답에 가까운 값, 그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머신러닝, 딥러닝의 약간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학 배우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100% 만족하는 해는 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직선만으로는. 근데 우리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막그 2차 함수, 3차 함수 가면은 이렇게 꺾은 점 나오고 그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는 이 문제를 완전히 맞추는 그래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딥러닝은. 근데 어떻게 찾는다고? 엄청나게 랜덤하게 그냥 그려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되게 그 기본 접근 방법이고 그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 쓰고 있으면 챗GPT가 해주는 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작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 오늘 뭐 먹었어? 그러면 나는 뭐 먹었어? 그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몇 가지예요. 막 몇천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먹었어, 나는 잤어, 나는 뭐 고등어를 먹었어, 나는 뭘 먹었어,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그 정답이라고, 대신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 값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하고 정답. 그래서 그게 비슷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직선 같은 걸 찾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이거 되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예요? 네, 반복적인 거. 우리 인간은 잘 못하지만 컴퓨터는 반복적인 작업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사실 못하는 거죠. 이 이론은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 되게 빨라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계산 능력이 되게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들이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게 뭐 나온 지 좀 오래된 기술이에요. 사실 이보다 더 전에 먼저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거 이제 10년간으로만 나타났던 건데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술. 근데 이제 최근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는 단순하게 이제 이게 좀 쓸만해졌으니까. 쓸만해진 이유는 컴퓨터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그래서 좀 좋아졌던 거고, 이미 좀 있었던 기술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 느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좀 저나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사건은 사실 이제 이 알파고가 이사도 있는 거, 이 사건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이걸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챗GPT가 나왔던 거,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는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것처럼 제가 챗GPT는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만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해줬던 건데, 이게 텍스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조사해보셨겠지만 뭐 아까 저에서 발표했던 거 코드, 그리고 이미지도 인식해주고, 그리고 우리 말도 인식해주고, 스피치 지난번에 그 네이버의 하이퍼플로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셨던 팀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인식해주고, 그리고 비디오도 생성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2D뿐만 아니고 3D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생성을 해주는 게 이 활용 애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저는 또 오늘 주로 텍스트하고 이미지 같은 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서비스도 좀 많이 써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안 써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